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동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폐업 같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 즉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금 문제, 근로조건 변동, 근로시간 과다, 직장 내 괴롭힘, 이직 회피 노력이 있는 퇴사, 통근 곤란 등 대표 유형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훑어보는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사유별 세부 요건과 준비 서류, 실제 적용 포인트는 다음 영상에서 주제별로 나눠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기준과 서류 정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리는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큰 범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금 문제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임금 체불 또는 임금 지연 지급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20% 이상 감소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 감액은 예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제 감액이 발생했고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진 뒤 퇴사해야 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임금 체불과 임금 지연 지급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이 지연 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거나 1년간 임금 체불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연 지급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체불은 1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체불 금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무직인데 생산직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원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받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만으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화가 실업급여와 연결되려면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임금 20% 기준과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실제로 받는 임금이 줄어든 경우처럼 근로조건 변경이 임금 감소로 이어진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를 했다는 흐름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과다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9주 평균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과다를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또는 노동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야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직 회피 노력이 있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이직 회피 노력이라는 말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지만 회사 사정이나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결국 이직이 불가피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퇴사, 가족 간병, 육아로 인한 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질병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 소견을 근거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다면 이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간병해야 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먼저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가족 간병의 경우에는 수급자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이 경우도 원리는 같습니다.
육아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유가 통근 곤란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되었거나 결혼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가 바뀌어 퇴사하는 경우에 변경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통근 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자료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기준이지만 자진 퇴사라도 임금 문제, 근로조건 변동, 근로시간 과다, 직장 내 괴롭힘, 이직 회피 노력, 통근 곤란처럼 제도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